아니 두 분도 뭐 사실 저 공자님께서 계시는데 지금 공자님 앞에서 공자님 앞에서 조금 문제가 이 얘기 어떻게 이번에 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문에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특검의 구속, 재판, 이제 판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이게 매일 뉴스로 다뤄져야 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양 수준을 굉장히 높여나가버려요. 그 지금 정청래 의원 말에는 제가 들어갈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변협 회장한테 건의해서 명예변호사증 만주 변호사 이 듣기적으로 한 소리. 예. 만주 그거 변호사. 그래갖고 서울시장 후보 되는데 유리하게 쓸 수 있으면 이 이재용 부회장 판결 나기 전에 젊은 변호사들하고 또 제 측근에서 어찌 될 것 같으냐 그러길래 일부 무죄로 잘라내고 한 5, 6년 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일부 무죄된 부분이 뭔가 하면 K스포츠 재단하고 미래재단에 돈 낸 거 그거는 네. 강요된 행위니까 뇌물 공개죄로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무죄, 그 외에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 판결이 조금도 유리하게 영향을 못 미쳐. 조금도 유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뇌물 공여죄가 안 된다고 해서 수뢰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강요죄가 남아있거든. 아, 강요. 돈 내라고 강요했단 말이에요.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이렇게 되니까. 직권남용도 되죠. 그렇지.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게 강요했다. 그지. 예. 대통령 권한 외의 일로 직권을 남용해서 돈을 내라 강요를 했다. 네. 그러니까, 징역 한 10년 선고되지 않겠느냐. 제 예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예상합니다. 검찰은 최근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이른바 캐비넷 문건 일체를 넘겨받아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것 중에요. 청와대 제2부속실.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사실은 제1부속실이 대통령이고 이제 배우자가 제2부속실인데 안봉근 비서관 네. 이제 담당이었는데 뭐 수천 건에 지금 또 다시 1,300건. 예, 엄청난 것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사실 이게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허겁지겁 야반도주 하듯이 가다 보니까 뭐 문건 뭐 얻은 거 뭐 다 놓고 왔잖아요. 아무튼 이 캐비넷 문건이 이 안봉근 비서관이 이끈 제2부속실에서 나온 문건인데 지금 우리가 속칭 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렀던 사람들 중에 정호성 비서관만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만 안봉근은 지금 비켜 서 있는데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지금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이게 이제 단지 거기서 이제 보관이 된 건지 아니면 안봉근 비서관이 뭐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좀 수사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정부 기록관으로 갔다가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제 검찰로 올 게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네. 수사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문건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권 막바지에 이렇게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다 남겨두고 가고 참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일은 했었어야지. 그게 정리를 안 하고 어떻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던진 화두가 뭐였냐면 비정상의 정상화였잖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상인 것도 다 비정상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박찬동 문고리 3인방 중에 두 사람이 구속 안 되고 행방불명처럼 돼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해괴한 일이에요.
이게 가까이 일본하고 이걸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정치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은 만일 일본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이런 과정에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측근이나 여당 국회의원들 이른바 친박 고위 무사로 지칭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죠. 한 10여 명은 극단적 행동을 통해서 주군을 잘못 모신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탄핵되면 장 지진다 그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문하더라고.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극단적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삼가고 물러서 있어야지요. 손에 그리고 제일 좋은 한번 거는 의원직 사퇴해야지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게 친박 고위 무사들은 말이야. 그리고 안봉근 뭐 이재만 그것도 자진해서 출두를 하거나 그러고 의왕구치소에 텐트 치고 각하 저희들이 각하를 잘못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적견 면회 신청했다고 얘기도 나 못 들어봤어. 해도 대통령 허락 안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각하 저 다녀갑니다. 그다음에 방청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화면에 언론 보니까 저기 마지막 비서실장 했던 한광옥 비서실장은 한 번 보이더라고. 거기 친박 고위무사 그룹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문고리 3인방 중에 구속 안 된 사람들이 우리는 각하가 저 고통을 받고 계신데 우리도 방청석에 앉아서 그 같은 시간을 같이 하겠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주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걸 깜냥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인기가 없고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는 외롭게 혼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각하로 모셨던 것을 이제 그 관계를 각하시킨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서 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저 재판받는 모습과 그다음에 그 핵심 측근들의 지금 행동을 보면 말이지 지금 이 순간에 이 밤이 깊었는데 저 같은 사람 마음이 아주 황폐해져요. 내가 그런 주구를 모신 일이 있어 한다면 과연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인가. 아니 또 지금 아닐 것 같아요. 선배님 말씀하신 게 너무나 좀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감동적인 말씀인데 그 반대도 또 성립이 되죠. 대통령이 뭐든지 이제 나는 모른다, 내가 안 했다, 다 또 밑으로 또 다 넘기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거 말할 것도 없지. 뭐. 지도자답지.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림자를 지어도 TK 지역에서 뭐라가 반발 안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 전부 내 탓이오. 못 그런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그림자 지우자 해도. 묻지마 지지자들이 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 모두 뭐 사실 저 이거 공자님께서 진짜- 계시는데 예, 예. 지금 죄송합니다. 공자님 앞에서 공자님 문자를 앞에서 조금 문자. 이 얘기 어떻게 이번에 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문에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특검의 구속, 재판, 이제 판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이게 매일 뉴스로 다뤄져야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양 수준을 굉장히 높여나가버려요. 그 지금 정청래 의원 말에는 제가 들어갈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변협 회장한테 건의해서 명예 변호사증 만주 변호사 이 특기적으로 한 소리. 예. 만주 그거 변호사. 그래갖고 서울시장 후보 되는데 유리하게 쓸 수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 판결 나기 전에 젊은 변호사들하고 또 제 측근에서 어찌될 것 같으냐 그러길래 일부 무죄로 잘라내고 한 5, 6년 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되었어요. 네. 그 의원들 이른바 친박 고위 무사로 지칭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죠. 한 10여 명은 극단적 행동을 통해서 주군을 잘못 모신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합니다.
근데 뭐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탄핵되면 장 지진다 그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문하더라고.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극단적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삼가고 물러서 있어야지요. 손에 장을 그리고 제일 좀 좋은 한번 거는 의원직 찢었을까? 사퇴해야지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게 친박 고위 무사들은 말이야. 그리고 안봉근 뭐 이재만 그것도 자진해서 출두를 하거나 그리고 의왕구치소에 텐트 치고 각하 저희들이 각하를 잘못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적견 면회 신청했다고 얘기도 나 못 들어봤어. 해도 대통령이 허락 안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각하 저 다녀갑니다. 그다음에 방청 많은 문건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권 막바지에 이렇게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 관리를 그 허술하게 하고 다 남겨두고 가고 참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일은 했었어야지. 그게 정리를 안 하고 어떻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던진 화두가 뭐였냐면 비정상의 정상화였잖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상인 것도 다 비정상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박찬동- 문고리 3인방 중에 두 사람이 구속 안 되고 행방불명처럼 돼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해결한 일이에요. 이게 가까이 일본하고 이걸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정치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은 만일 일본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이런 과정에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측근이나 여당 국 그러네요. 예. 근데 일부 무죄된 부분이 뭔가 하면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재단에 돈 낸 거 그거는 네. 강요된 행위니까 뇌물 공개죄로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무죄 그 외에는 전부 유죄를 인정했지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 판결이 조금도 유리하게 영향을 못 미쳐. 조금도 유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뇌물 공여죄가 안 된다고 해서 수뢰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강요죄가 남아있거든. 아, 강요. 돈 내라고 강요했단 말이에요.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이렇게 되니까 직권남용도 되죠. 그렇지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게 강요했다 그지. 예. 대통령 권한 외의 일로 직권을 남용해서 돈을 내라 강요를 했다. 네. 그러니까 징역 한 10년 선고되지 않겠느냐. 제 예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예상합니다. 검찰은 최근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이른바 캐비넷 문건 일체를 넘겨받아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것 중에요. 청와대 제2부속실.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사실은 제1부속실이 대통령이고 이제 배우자가 제2부속실인데 안봉근 비서관이 네. 이제 담당이었는데 뭐 수천 건에 지금 또다시 1,300건. 예, 엄청난 것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사실 이게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허겁지겁 야반도들 하듯이 가다 보니까 뭐 문건 뭐 얻은 거 뭐 다 놓고 갔잖아요. 아무튼 이 캐비넷 문건이 이 안봉근 비서관이 이끈 제2부속실에서 나온 문건인데 지금 우리가 속칭 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렀던 사람들 중에 정호성 비서관만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만 안봉근은 지금 비켜 서 있는데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지금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이게 이제 단지 거기서 이제 보관이 된 건지 아니면 안봉근 비서관이 뭐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좀 수사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정부 기록관으로 갔다가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제 검찰로 올 게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네. 수사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